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장례를 치르겠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초가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하얀 수의가 놓여 있었고 쉰을 넘긴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싸늘한 겨울 바람이 지붕의 볏짚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안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말라버린 노파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함부로 지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자정만 되면 죽은 줄 알았던 노파의 방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얘야, 배고프다. 조선 숙종 연간 황해도 연안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박진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법 이름난 장정이었지만 흉년이 3번이나 이어지며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는 팔렸고 소도 사라졌으며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병든 늙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3, 허리는 활처럼 굽었고 눈은 점점 멀어졌으며 기침은 밤마다 피를 토할 만큼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어머니를 끔찍하게 모셨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낮에는 품팔이를 했으며 밤에는 어머니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일이란 것이 효심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닷새째 먹을 쌀이 떨어졌습니다. 부엌 아궁이엔 불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문 안에서 연신 기침을 해댔습니다. 콜록, 콜록, 피 묻은 손수건이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진수는 몰래 얼굴을 돌렸습니다.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하지만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예, 어머니, 나 때문에 너까지 죽게 생겼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늙은이를 산에 버리고 오너라. 순간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도 흉년 들면 그랬다. 늙은 부모는 산에 두고 내려오는 게야. 그 말에 박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입 다무십시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인 적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굶어 죽어도 어머니는 못 버립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진수는 결국 빈 쌀독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부엌, 쌀 한 톨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독바닥을 긁었습니다. 먼지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 순간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 물 한 모금만. 박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물조차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새벽녘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 속 산길. 그의 발자국은 비틀거렸습니다. 마을 끝 기와집. 그곳은 만석군 최참봉의 집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쌀,
쌀 한 대만 빌려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최참봉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갚을 건 있고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내 늙은 어미 살아있는 한 넌 평생 빚쟁이다. 박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최참봉은 비웃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내 어미를 내 노비 문서에 넘겨라. 순간 박진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어차피 곧 죽을 노인 아니냐? 최참봉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야겠다. 박진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게 마른 얼굴, 갈라진 입술, 얘야 배고프다. 그 순간 박진수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쌀자루를 안고 집에 돌아온 박진수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팔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왔느냐? 박진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예, 어머니. 쌀을 구해왔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구나. 그 웃음에 박진수는 무너졌습니다. 방문 밖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최참봉 집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노인을 데려가겠다. 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진수야. 노파에 떨리는 손이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이냐? 박진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늙은 어머니는 천천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살려고 그런 게지. 그 한마디에 박진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사람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짓을. 눈 덮인 마당에 통곡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습니다. 울지 마라. 애미는 괜찮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최참봉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박진수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밤이면 술에 취했고 낮이면 멍하니 산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효자라더니 결국 늙은 어미 팔아먹었구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박진수는 자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맞다. 나는 불효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참봉 집 머슴이 서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무슨 일이오? 내 어미가 사라졌다. 순간 박진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밤새 피를 토하더니 눈밭으로 뛰쳐나갔어. 박진수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밭,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산 아래, 계곡옆, 눈 속에 희미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새하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하지만 품 안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주먹밥 2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내가 굶을까봐. 그 순간 박진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어머니는 얼어붙은 손으로 아들의 뺨을 만졌습니다. 애미는 원래 자식 먹이려고 사는 거다. 박진수는 그대로 얼굴을 묶고 오열했습니다. 눈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산 전체에 사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박진수가 최찬봉 집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노비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붙은 횃불도 함께였습니다. 이 문서 때문에 사람이 짐승이 되었습니다. 최찬봉이 소리쳤습니다. 내 놈 미쳤느냐? 하지만 박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박진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다시 그를 효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늙은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착한 아이다.